지금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마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잘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 단어를 화두로 삼고 어떤 여러분에게 불편하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두를 잡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를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거는 그냥 듣고 참고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기까지 온 분들은 내 생각에는 이 제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살기 싫다는 뜻이지.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여기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앞으로 살 나이가 말이지 반세기나 더 남았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심어줄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고다. 고라는 건 고통이야. 그럼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생로병사, 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이 4가지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4가지하고 연관이 안 되는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고 환자를 보고 또 제자들을 반면교울로 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체득한 게 하나 있다면은 고통이 없이는 즐거움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재미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이 있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내가 발버둥친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포기를 하지 말라. 포기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생로병사를 여러분들이 가로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생, 노, 병, 사. 하나의 탑이에요, 이게. 인생의 탑이에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생이잖아요. 오토 랭크라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가설로 이런 걸 내놨어요. 인생의 고가 시작하는 것은 출생이다. 나오는 애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 이거예요. 배 안에서는 모든 공급을 어머니가 해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탁 나와가지고 탯줄을 끊어버리니까 지가 숨을 안 쉬면 살 수도 없죠. 젖을 안 빨면 살 수도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일생 동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처음 고통을 경험한 거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장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생도 고통이. 그 다음에 나이 든다는 거. 나이 들어 좋다는 거 참 많이 명언집에 나와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말.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가는 거하고 같다. 좋은 말이죠. 노인이 100명 죽어도 핸드폰 하나를 못 당해요. 도서관이 날아간다, 이런 거는 위로의 말이고, 근처에 깔려 있는 거는 내 생각은 불안이에요. 두려움이.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이 얘기하는 것도 정신과적으로 따지자면 내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나고 나면 그 정도는 내가 즐거워요. 즐거움이 오래 가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면 오래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불안해서 여러분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강연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권해놓고 정작 내가 좀 우울감에 빠지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라. 내가 내한테 책망을 했어요. 남한테는 권하면서 너는 왜 너한테는 안 하냐?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시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병은 이거는 안 걸리면 제일 좋죠. 안 걸리면 제일 좋은데 의학자들 가운데 이런 학설이 있어요.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병리적이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사람은 나서 사춘기까지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랍니다. 사춘기가 넘어서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성적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성적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나가는 세포가 더 많아져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병이지 뭐. 넓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도 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이제 부검을 하는 거예요.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 붙은 장기에는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전부 병들이 있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없는 것처럼 일생 동안 병원에 안 갔다 뿐인 거지. 의학적으로 보니까 병이 안 든 장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병 안 들고 그냥 돌아가신다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뭐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거로 돌아가시는 분 말고는 병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기단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불안을 가져요. 그 불안의 근원적인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을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죽음이다. 이건 땅속으로 제일 가깝게 가 있다는,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것은 거기에 가깝게 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던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르려고 해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 단어를 화두로 삼고 어떤 여러분에게 불편하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두를 잡아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마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 그래 어쩌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는 자기 마음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종의 그 원조인데 그 제자가 마음이 번거로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자기 스승한테 내가 마음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달마의 말이 걸작이에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안 괴롭도록 해주겠다. 이 친구가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그런 이제 내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은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짐작을 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틀을 보니까 어떻겠다.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번거롭다는 것은 직접 관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된다면은 그거는 성공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구멍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뭐 내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지 뭐. 하늘의 뜻이니까. 그렇게 순리적으로 적응을 한다면은 그게 건강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말을 내가 자주 써요. 함께 뭘 하자는 거냐. 사람이라는 것은 모여 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서로 관계를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에요.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또 발전하면 그게 나눔이에요. 내가 주는 말, 받는 말. 그러면 이어서 뭘 나누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또 어떤 때는 박수를 치면 그게 또 나한테 전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그래서 한계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함께 나누고 살자.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환자를 치료해보면 절대로 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긁어 모으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한 개라도 나가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긁어 모으는 재주도 있고 모아놓은 것을 가볍게 쓰는 재주도 있고 이게 제일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해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공감하시면 아 맞구나 이렇게 하시고 좀 이질적인 생각이 있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뭐 이런 정도의 동기가 생긴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감사한 마음은 내가 우울감을 갖는 것을 해소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